일본 외환보유고 급격하게 털리고 있고 YCC 그만할 수도 있다는데 일본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죠. 그거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이 지금 아주 드라마틱하고 있어요, 지금. 에나 한번 봅시다. 저거 되게 문제 커, 진짜 문제 많아, 에나는. 지금 보시면 이게 일본 에나의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인데, 왜냐 그러면 일본 에나가 개입을 한번 했어요. 이건 아침 태피셜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본 에나가 이게 개입을 실제로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거 한번 개입을 하면은 무슨 소리냐, 요게 공매도잖아. 이 공매도 완전히 이거는 숏이거든, 숏. 근데 보시면 이게 얘들이 뭐 CPI 발표 났을 때 아니면은 뭐 PCE 발표 났을 때 이런 거 할 때마다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지수도 급격하게 움직이고. 근데 일본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일본 애들이 계속 YCC라는 걸 하고 있다. YCC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일드 커브 컨트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일드 커브라는 게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 곡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수익률 곡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채권은 수익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10년물 국채가 얼마 정도 나오냐, 지금 뭐 영국 기준으로 뭐 4.5% 나오죠. 이건 잉글랜드, UK. 그리고 우리 미국 기준으로 지금 3.9% 나옵니다. 예, USA.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물 국채인데,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많이 올라가면 어떤 느낌? 이자를 많이 준다. 그리고는 미국보다 많이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요게 많이 올라가면 환율이 조지죠. 요게 많이 오면 환율이, 요게 튀면 환율이 조져. 그래서 기준금리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금리가 어떻게 되냐, 이게 뭐 1년물이 얼마, 2년물이 얼마, 3년물이 얼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게 1년물, 2년물, 3년물에 따라가지고 요렇게 지키고, 요게 일드 커브라고 이렇게 커브가 나와요. 요거는 검색하시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인베스팅 들어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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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렇게 중앙은행에서 설정해 드립니다 이러면은 수익률이 이렇게 꺾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채권 금리를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매수가 강하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거를 여기서 매도로 들어올리고요. 많이 오른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 매수로 찍어 누른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조절을 한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내가 이거를 매도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이거 매수로 때려 이제 받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매수가 뭐예요? 중앙은행이 매수해준다? 이게 돈을 푼다라는 거지. 그리고 일본은 실제로 요런 식으로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 애들은 지속적으로 돈을 푼다. 왜? 일본은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이었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물가가 안 올라. 제가 지금 35살입니다. 예, 뭐 믿기지 않겠지만. 자, 근데 보시면은 저는 어렸을 때 빅파이가 50원 했습니다. 예, 빅파이 2개 100원. 제가 바야흐로 초등학교, 중학교 잼민이 시절에 제가 일주일 용돈이 300원이었어요. 일주일 용돈이. 그래가지고 동네 구멍가게 담배가게 할아버지 심부름도 하고, 선생님 심부름도 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100원씩 500원씩 받았거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로 빅파이를 열심히 사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코파이보다 빅파이를 좋아해. 왜? 내 용돈으로 초코파이는 못 사 먹었거든. 초코파이가 그때 200원 했나? 그래서 갑자기 눈물 난다. 그래도 난 지금 효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제가 그때 50원이라고 했던 그 빅파이, 그때 그 아련했던 추억을 제가 지금 딱 이렇게 편의점 가서 빅파이 얼마예요? 딱 보면은, 문방구 가서 딱 보면은 400원에. 저의 잼민이 시절 용돈으로는 하나도 일주일 용돈을 풀로 때려박아도 못 사먹는 거야. 400원에 400원 지금. 아폴로가 대장이었다. 아폴로가 500원 합니다, 지금. 꾀돌이가 700원인가 하던데? 우리 옛날에 100원짜리, 50원짜리 하던 그 과자들이 지금 다 보면은 300원, 500원, 700원에.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거든. 근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래. 일본은 실제로 100엔 하던 과자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120엔으로 올렸어요, 올해. 그러니까 얘들은 진짜로 안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잼민이 시절에 먹던 50원 하던 빅파이가 30년 만에 드디어 60원 오른 거야. 30년 만에.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야. 이게 일본의 현실. 그러니까 일본은 돈을 겁나 풀겠다. 돈을 많이 푼다. 이걸로 우리가 뭔가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얘들은 돈을 풀어도 유통이 안 돼. 돈이 다 어디에 가 있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저는 일본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는 뭔가 이제 기업들이 막 이렇게 뭐 월급도 올려주고 성과급도 많이 주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일본은 회사가 돈을 다 주고 있어요. 일본은 회사가 돈을 다 주고 있고, 그 금융권이 돈을 다 주고 있고,
해외 투자해가지고 돈이 안 돌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월급이 안 오른다는 소리는 인플레가 없다는 소리지. 그 얘들은 월급이 안 오르니까 그냥 그 인건비 주고 그 월급 받고 그 물가로 살고, 그러니까 해외 나와보면은 어휴 얘들이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안오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정치 중심, 그 다음에 뭐 기업 중심 문화고요. 우리나라는 그치 잘 벌고 잘 쓰고 뭐 우리나라는 내일이 없지. 근데 일본은 개인들도 현금을 쥐고 안 쓰거든요. 이자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다다미 밑에 숨겨놓는다가 그 소리거든. 이자가 낮으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부양도 안 통해요. 왜냐면 일본은 막 버블이 있었다가 그 박살나가지고 뭐 도쿄에 있는 아파트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 있으니까, 신주쿠 이런 데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러고는 지금 물가가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뭐 신주쿠나 아키하바라 이런 데는 이제 고점 뚫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버블이 엄청 심했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을 풀었어. 그 돈을 푸는데도 인플레가 안 오는 거죠.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2%예요. 이제 2%. 미국이 8%인데. 이제 2%야. 물건값이 오르면 소비를 안 해버려. 그게 일본이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일본의 문화적 특성,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 버블 붕괴라고 하는 그 역사적 특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이 지금 뭐 여전히 뭐 이런 경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통화가 다 약세를 가면서 이게 갑자기 약세로 이렇게 딱 튀어버리니까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 내에서 드디어 물가가 오르거든. 임금을 올려줘야 되잖아. 임금을 올려준 적이 없는 국가잖아. 임금도 올려줘야 돼. 그럼 무슨 기준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본은 이미 그 뭐 고령 사회에 노동하는 사람이 적고 사회 문화적인 모든 문제들이 지금 뭐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부랑 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기업의 많은 지분을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주주가 국민연금이 아니고 산업은행이라고 생각해봐. 국민연금이 아니고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해봐. 그게 일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데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데 지분 열어보면은 국민연금은 들어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면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국민연금은 패시브 펀드로서 연금을 주기 위한 기능인데, 일본은 중앙은행이 그냥 기업에 이렇게 주식을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원 혹은 하나의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주가 부양? 그러니까 완전 지들끼리만 살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만. 이게 공산주의지. 제가 일본 보고 일본은 독재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야. 자민당이 지금 70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70년 넘었지. 걔네들이 그 전부터 뭐 기시 노부스케부터 뭐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10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정치하던 사람이 그지? 기업도 하고, 기업하는 사람이 정치도 하고, 아들이 또 사장하고, 아들이 또 뭐 국회의원하고 참의원하고 이러니까. 근데 요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일본은 이 상황에서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분명히 정부랑 기업이 잘하면 상관이 없어. IMF 때도 분명히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들어왔던 게 그게 아시아 금융위기란 말이죠. 타겟은 일본이었어 그때도. 그러니까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한번 영상 올려놨어요. 올해인데 올해 초에 일본 투자 하지 말라고. 저는 일본 엔화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그건 안전자산일 때지. 지금은 이게 공격 대상이잖아. 지금은 여전히 공격 대상이야 얘들. 근데 이 공격 대상에서 지금 일본 엔화가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린 게 유로화가 더 나락을 가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저 뭐냐 영국 위기가 나오고, 그 이때 나왔잖아. 이때 영국 채권 날라갔니, 영국에 뭐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니. 그게 딱 요때거든요. 9월 말 10월 초. 크레딧 스위스가 이때 나왔죠. 9월 30일 10월 1일 2일. 근데 요때 보시면 엔화 튀었어요? 안 튀었어요? 전부 다 전 세계 채권이 흔들리고 전 세계 주식이 이것 때문에 흔들렸는데, 미국 채권도 흔들렸는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안 흔들렸어. 그거 보고 이상하다 그랬잖아. 말 그대로 일본이 지금 공매도는 계속 치고 있어. 일본이. 근데 요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145엔에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요때 나왔어요. 구두 개입 요때 막았어요. 왜냐면 145엔이 뚫리면은 더 뚫릴 수 있다. 우리가 맨날 차트 얘기할 때 저점 뚫으면 안 된다. 지금 S&P 500도 보시면은 지금 선물이 저점 뚫었나 확인해보면 선물 저점 뚫기 직전이에요. 왜? 선물 기준으로 3571이 전 저점이었고요. 지금 오늘 장전 거래에서 어디까지 빠졌었냐? 3584까지 빠졌어. 10포인트 밀리면 저점 깨는 거야 이거. 그렇게 깨면 진짜 날아가. 왜냐면 이게 없거든. 이 뚱 없어. 바닥이 없어. 뚱.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뚫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도 이제 이게 올라가는 이 모양새에서 약간 급작스러운 개입.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입이라고 말씀드렸고 개입이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진짜 위로 솟으니까 이 새끼들하고 집어 던진 거야. 이때 푼 돈이 한 20조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본인들이 들고 있는 돈이 많다. 이때도 그 얘기 나왔거든. 우리 달러 많다. 달러 많다는 들어와봐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을 놓고 보시면 이거거든. 엔화는 이 밑으로 내려보내고 싶은 게 중앙은행.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때 1440원 갈 때 그때 비슷하게 얘들이 145엔 방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다시 1410 몇 원까지 왔죠. 15원 여기까지 왔지. 그러고는 주말 사이 다시 튀어서 지금 1420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근데 얘들은 안 내려왔어. 얘들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이거? 지금 여전히 일본에 나는 공매도 쳐맞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치는 헤지펀드들은 이쪽으로 지금 공매도 치고 있는 거야. 방향성이 이건 거야. 헤지펀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일본이 위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미국이 돈을 줄인다라고 했죠.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는데 영국 보고 딱 외친 게 그거지. 돈 푼다고? 공격 들어갈까? 근데 일본은 돈을 계속 풀고 있었네? 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환율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우리나라 환율은. 일본은 갇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환율 한번 봅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환율 한 달짜리 차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랑 지금 일본 환율의 딱 그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환율 그리고 유로 환율이랑 지금 그냥 요거만 긁으면 되겠다. 이게 한국의 원화고요. 지금 동일 기간.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그 등락폭 혹은 그 움직이는 폭, 이걸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일본 엔화의 방향성을 보시면 엔화는 한결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 달 동안 한결같이 밀리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은 말 그대로 지금 금융통화 정책이 좀 이렇게 취약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은 한 달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때는 1,400원 맞겠습니다 마인드가 있었어요. 1,400원 맞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야 FOMC 보니까 아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요때가 그 영국 채권 쇼크, 크레딧 스위스 쇼크. 야, 그 여기는 괜찮냐? 영국 간다는데? 그래도 아니야. 한국은 괜찮아. 영국 막는데. 그런데 아니라는데? 좀 이게 스토리가 녹아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환율. 근데 유로화도 똑같이 가. 이것도 유로화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USD per EUR. 자, 요거 한 달짜리 차트 보시면요, 똑같잖아. 우리나라랑 글로벌 통화가 요렇게 가고 있는데, 요런 움직임, 요런 스토리들이 글로벌 통화에 녹아있는데, 일본에 나는 이런 스토리가 전혀 반영 안 되고 지 혼자 개시장 마유에 가는 이유가 뭐다? 전쟁 중이다. 요 정도지. 요 정도. 요때가 딱 그 유럽 위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이 아까 전에 그 얘기 하셨는데, 일본 중앙은행 BOJ랑 댓글창에 올라오더라고. BOJ랑 그 다음에 우리 그 FRB 미국 연준이랑 상시 통화 스와프 라인이 있지 않냐? 라인 있어요. 그 우리 까똑하고 라인 하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근데 뭐예요? 언제든 쓴다 그러면 BOJ가 당장 달러를 땡겨오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달러 좀 주실 수 있음? 얼마나? 뭐 때문에? 이래서 우리 지금 달러 좀 써야 되는데요. 그 많이 필요하나? 급하나? 예. 알았다. 뺐어라? 뺐어라가 있어야 돼. 뺐어라. 말 그대로 뺐어라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서 오케이를 안 해주면, 이게 문은 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돈을 못 뺐어. 그리고 돈 뺐쓴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게 통화 스와프 열리면은 엔화는 진정될 거예요. 근데 이거 열어주면 유럽 열어줘야 돼. 영국 열어줘야 돼. 캐나다, 호주, 스위스 다 열어줘야지. 그러면은 달러가 다시 올라가겠지. 열어주면 미국의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겠지. 지금 못 열어줘.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원화랑 유로화랑 얘들이 나락을 가면은 달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요 동네는 인플레가 올라가는 동네고, 달러는 인플레가 떨어진다니까. 근데 엔화 창구를 열어줬다라는 썰이 돌면은 얘들이 뜨고요, 얘가 빠지면은 미국 인플레가 올라가지. 딱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가 올라가면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지. 적어도 중간선거 전에는 이거 못 열어줍니다. 안 열어줍니다. 중간선거 전에 안 열어줘요. 열어줘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달러 강세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간선거가 지나야 달러 강세가 끝날 거다. 그리고는 11월 되면은 장이 확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지금 달러 강세가 모든 것의 원인이고 문제인데, 달러가 선거 안 끝나면 안 풀릴 거거든. 선거 언제냐? 11월 첫째 주요. 미국 중간선거 11월 정확히 며칠이지? 잠깐만요. 날짜가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11월 8일. 민주당이 지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 좀 길어서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좀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박빙이에요. 공화당이 못 이긴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유가 근거가 확실히 있어요. 지지층이 확실히 갈려있어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보시면은
지금 다른 거보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거래. 그러면은 BOJ는 스스로 이걸 낮춰야 되거든요. 스스로 낮추려면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요거를 꺼야지. 요걸 안 해야지. 근데 요게 아베노미스의 핵심이었거든요. 이게 아베노미스의 핵심이었는데 돈을 푼다라는 부분이 지금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안 풀 수 있다. 안 풀게 된다. 채권 매입을 일본이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물음표가 나와. 이거 중요해요. 또 이때부터 물음표가 나와. 왜?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가 얼만데? 그리고는 중앙은행이 이걸 계속 안 사주면, 채권을 계속 안 사주면, 지금 채권을 계속 사줘가지고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면서 돈을 푼다라고 했잖아. 요걸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일본 금리가 이렇게 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영국에서 봤잖아요. 우리 봐야지. 이걸 봐야지.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은 영국에서 봤잖아. 뭐 레버리지로 투자한 곳이 부도가 났다. 일본 괜찮아? 일본 금융권, 일본 보험사들 괜찮아? 에 대한 체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마 그건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지 않을까? 안 하면은 지금 골로 가는데? 일본 국채 안전자산이라며. 왜 안전자산이에요? 부도가 안 나니까. 지금 일본이 이거 YCC를 안 할 수 있다. 안 하려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 일본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도 다 체크해야지. 왜냐면 일본 국채를 중심으로 내가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짜신 분들은 일본 국채가 나락을 갔을 때 담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 반대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다 끝나 있고 안 터져야 된단 말이야. 터지면 어떻게 돼? 그게 터지면 하나 둘 셋 넷 일본 금융위기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조사가 돼 있냐라는 거지. 근데 일본은 이런 세부조사를 팩스로 하잖아, 이 새끼들. 자, 와타시 노 테이버 데스. 팩스 받으셨습니까? 이러면은, 잠깐만요. 팩스가 너무 많아, 지금. 야, 되냐고, 이게. 이게 되냐고, 이게. 아이, 또 주판 쓰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엑셀도 안 쓴다는데 되냐고, 이게. 엑셀은 쓰겠지,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쌓여있는 거잖아.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에 쌓여있는 게 이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일본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딱히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엔화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진짜 망했다고 했을 때 들어가셔라. 그냥 과거 20년, 과거 30년 동안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들어가시는 거는 지금은 정말 위험하다. 왜? 과거 40년 동안 미국 국채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 지금 올라가잖아. 그리고는 안 떨어질 거라잖아,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4% 혹은 3%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거 2010년대보다 기준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과연 일본이 이렇게 나락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터지기 전에 요거 열어주면 해결되잖아, 다시. 요거 열어주면. 요거 언제 열어주는데? 중간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하다. 10월이 중요하다. 10월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가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그렇다고 일본이 골로 갔을 때 미국이 하하호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본이 금융자산을 뿌려놓은 게 많고, 일본이 시스템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본을 빼고는 생각 못합니다. 일본의 소부장, 일본의 기술 없으면 미국도 멈춰요. 일본이 그래서 나락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힘싸움에서 일본이 버텨내냐 못 버텨내냐인데, 솔직히 역사의 모든 순간은 뭡니까? 한순간의 판단 실수야, 판단 미스야. 지금 만약에 갑자기 일드 커브 컨트롤 안 한다 이래버리잖아.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일드 커브 컨트롤 안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면은 일본 나락가겠지. 왜냐면 이런 게 터질 거니까, 영국처럼. 이거는 계속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묵혀놓은 고정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되 요 컨트롤 포인트는 요걸 올리겠지. 요 포인트를 요걸 올리겠지. 그리고는 포지션 변경하라, 포지션 잘 정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일본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 레버리지로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지금 뽑고 있는 뭐 보험사들, 이런 애들, 너희들 우리 금리 올릴 건데 조심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정책은 안 바꿔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바뀌긴 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일드 커브를 여기에서 요렇게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매입을 계속 해주고 요 라인까지 올라갈 테니까 너네들 부도 안 나게 조심해라라고 언지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래서 정부 중심이라고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과연 헤지펀드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랑 다르잖아. 아무리 일본 경제가 독특하다고 하더라도 너네 그것도 돈 푸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헤지펀드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헤지펀드가 약해 보여서 공격을 하는 건데, 약해 보여서 공격해서 터지면 헤지펀드가 대박이죠. 근데 헤지펀드도 어느 정도 돈 벌고는 야야야 저 방어력 너무 세, 야야 저거 터트리면 진짜 다 굴러가, 안돼 이러고는 발을 뺄 수도 있어. 저거 터트릴 때가 내가 터져 하고 발 뺄 수도 있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로스 형이 두 군데를 때렸거든요. 다들 알잖아. 영란은행 90년대 93년인가 하룻밤에 1점 몇 조? 하룻밤에 1조 넘게 번 그 전설의 썰. 영란은행이 그 파운드와 마르크와 요거 교환 비율 한번 잘못 발표했다가 하룻밤만에 1조 털렸잖아. 그리고는 소로스가 이때 돈 번 거 기억하고는 어디 털었어요? 중국 털었거든?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근데 중국에서는 소로스가 털렸지. 중국에서는 소로스가 털렸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봅시다. 지금 이 스토리를 영란은행은 이번에도 등장하네요. 자, 헤지펀드라고 할게요. 소위 우리는 그 채권시장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형들. 이 돈 많은 형들이 지금 어디 때립니까? 영란은행 쪽 때리죠. 파운드와 때리지. 왜? 아니, 채권이 터지는 게 눈에 보였네. 부실하네. 이쪽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또 영국도 이제 영국에 이어서 BOJ도 때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BOJ 뒤에서 갑자기 누가 등장해? 따단. 요러면은 헤지펀드 형들도 아이 쟤 터트리다가 내가 터져.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강달러. 진짜 이거는 킹달러. 킹달러? 슈퍼달러? 노노. 깡달러. 깡패지, 깡패. 지금이 그 깡패 같은 이 달러의 흐름, 요거를 미국이 좀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 지금 위기가 해결이 될 텐데, 이 위기가 무엇 때문에? 인플레랑 연결이 되니까. 인플레랑 연결되면은 뭡니까? 중간선거가 끝나야 된다라는 게 제일 지금 뼈가 아픈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위기, 저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이 터지도록은 안 내둘 것 같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버티는 동안 한두 군데는 터져나갈 거예요. 분명히 일본이 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총리도 지금 바뀌었으니까. 아베 같았으면은 계속 버티고, 아베는 솔직히 아베가 계속 살아있었고 총리를 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아베가 워싱턴을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베의 정치 스타일이면은 지금 당장 찾아갔어. 바이든이랑 1대1로 해가지고 1억 원을 들어가가지고 그 달러 플리즈 이러고 있었을 낀데, 지금 기시 총리는 그런 액션은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이번 총리는 그런 움직임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일본이.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도 계속 잘 막았었고, 이게 솔직히 일본이 YCC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와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일본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싫어하기도 하고, 지금 보면 일본을 우리가 저도 일본 따라잡았니 어쩌니 하는데, 세심한 부분에서는 일본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를 갖다 붙여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정밀 기계에서도 전 세계에서 탑급을 유지하고 있고, 꼼꼼한 거는 일본을 인정하긴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터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일본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에나가 또다시 많이 튀어올라가는 요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면은 일본 방어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좀 걱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본 에나는 전쟁 중이다. 일본 에나 전쟁 중에서 지금 점점 밀려 올라가고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일본 투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일본이 진짜 박살났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가겠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여전히 그 정치권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삼는 거는 별로지 않나.